네,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 고성국 칼럼입니다. 오늘 제가 국민의힘의 공관위원회와 한동훈 위원장과 비대위원회에게 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쓴소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공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억울한 사람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공천관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진짜 억울해도 그냥 백의종군 선언을 하고 승복하는 석동현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에 자기 정치 생명이 걸리고 정치 인생이 걸렸기 때문에 이거 좀 부당하다 생각하면 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당이 합법적인 절차로 가지고 있는 게 이의제기 신청입니다. 공관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하라. 그럼 다시 심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분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의제기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 제가 아는 바로도 인천 남동을 지역의 김세현 예비후보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경선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경선에 아예 참여도 못하게 당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경선 참여를 하게 해달라고 이의제기 신청을 한 겁니다. 충청부터 충주의 정용근 후보도 이의제기 신청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선으로 가는데 2명으로 경선을 하는데 자기가 거기에 이유 없이 빠졌다. 경선에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이의제기 신청입니다. 또 수원갑 지역에는 김현준, 영입된 김현준이 단수공천을 받았는데 이 지역에 오랫동안 당협을 지켜온 이창성 후보가 승복 못하겠다. 경선하게 해달라라고 이의제기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의제기가 있으면 공관위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이의제기가 이유 있으면 받아들여 주면 됩니다. 이를테면 김세현 후보나 정영근 후보가 경선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다 2명으로 경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경선한다고 발표한 지역을 보면 2명 경선 지역도 있지만 3명 경선 지역도 있어요. 동래 권영문, 김의곤, 서지영, 대구 중남의 노승권, 대구 중남의 노승권, 도태우, 임병헌 이런 식으로 3명 경선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4명 경선하는 데도 있습니다. 포항 남울릉에 김병욱, 문충훈, 이상휘, 최용규 4명이 경선하라. 그러면 4명 경선하나 3명 경선하는 게 다 가능한데 굳이 2명 경선만 고집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한 10명쯤 모였다. 그러면 그중에 3배수 또는 4배수를 압축하자. 여론조사가 잘 나오는 3명 내지 4명으로 압축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 남동울의 김세훈 후보 왜 2명으로 합니까? 3명으로 하자. 3명으로 해서 안 될 게 뭐 있어요. 다른 지역 3명으로 하는 지역이 있고 4명으로 하는 지역까지 있는데. 충주의 정영근 후보 굳이 정영근을 빼고 2명으로만 경선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듣보잡 후보고 지지도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세현 후보나 정영근 후보 경우에 저는 이의제기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수원갑의 이창성 후보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김현준을 단수 공천을 했는데 이 지역에서 수년간 당협을 지켜온 이창성 후보가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하는 거가 뭐 무리입니까? 경선 시키면 되잖아요. 영입된 사람이니까 절대 경선 안 된다? 그럼 우리는 그동안 특히 김현준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꽃가마 태워주려고 이창성이 몇 년 동안 그 당연 맡아서 고생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어느 지역 누구나 꽃가마 태워주지 않겠다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를테면 김현중과 이창성 차이에 여론조사 해보니까 한 20% 차이가 나서 이건 해보나 마나다. 그런 거면 단수 추천 가능해요.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거든요. 이창성 쪽인들 여론조사 못하겠어요?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세현, 정영근의 경선 참여 그리고 이창성의 경선 요구 저는 이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김해을 지역은 좀 심각합니다. 김해을은요 당에서 조혜진 밀양 지역의 조혜진을 김해을 험지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해서 조혜진이 받아들인 상태예요. 그런데 이 조혜진이 김해을에 오자 김해을에 예비후보가 5명이 있었습니다. 5명. 김성우, 김진일, 박진관, 서종길, 이상률 이 5명이 김금 모임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중앙당에 즉시 제출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이 이의신청서에서 5명이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조혜진 의원의 우선 공천은 56만 김해 시민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역 정세에 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또다시 민주당에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 그러면서 이재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5명끼리 이미 이제 탈락을 했잖아요. 이 5명끼리 출마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 경선에 들어가지도 못했으니까. 5명끼리 자기들끼리 경선을 해서 1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무소속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행동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합법적으로 가능한 행동입니다. 자, 저는요 서병수 김태호 케이스와 이 조혜진 케이스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해가 본 적이에요. 제 고향입니다. 잘 알아요. 또 지지난번에 김해 직접 내려갔다 왔습니다. 서병수와 김태호는 지역에서 거의 이런 저항이나 항의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서병수는 부산시장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지역구가 부산진이지만 시장이었을 때 부산 북강서를 시장으로서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의 북강서 갑에 있는 시민들도 서병수가 가까운 거예요. 친근한 거예요.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이 아닌 거예요. 김태호 마찬가지입니다. 경남지사를 했기 때문에 고향인 거창에서 양산으로 옮겨도 양산 시민들도 김태호를 도지사 때 자주 봤거든요. 친근한 거예요. 제가 어제 김태호 후보랑 대담을 했습니다. 김태호 후보의 첫 인사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 양산에 오니까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정치적 수사나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별로 저항도 없고 상대적으로 잡음도 거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조혜진은 그런 이 도지사를 했다든지 또는 김해와 특별한 연이 있는 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김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밀양 사람이 왜 김해에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현지에서 이런 식의 지역 주민들의 감정적 대응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지역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 사람 뽑고 싶어 하죠. 더구나 김해 사람들이 숫자도 훨씬 많고 56만 김해 시민 아닙니까? 자존심도 엄청 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 밀양에서 주로 활동한 조혜진이 갑자기 왔을 때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그건 처음부터 기대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앙당이 이런 조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조정을 하되 물밑 작업을 했어야죠. 최소한 김해을에
5명의 김해 출신 예비후보가 나와 있으면, 근데 그 지역으로 조혜진을 선거구 조정을 해서 보내고 싶으면 중앙당에서 5명의 예비후보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았어요. 최소한 그 중에서 서너 명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선당후사, 내가 조혜진을 도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분위기도 조성하지 않고 덜렁 조혜진 하나 내려보내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땅 두드리면 그러면 그 조정이 지역의 조정이 되냐고요. 이거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더구나 김해는 지금 10년 동안 저 좌파한테 뺏겨가지고 저 노무현의 성지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정말 필직생의 각오로 달려들지 않으면 이기기 어려운 곳입니다. 한 표라도 더 긁어 모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런 식으로 분란이 생겼다? 이거 선거 잘 못합니다. 여기에 지금 김해 가변은 오늘 보니까 또 김영선을 투입한다고 그러는데, 김영선이 김해 각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당에서 그냥 던져놓기만 하면 다 정리가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치 현장을 잘 모르는 공관위가 이럴 수는 있는데, 또 비대위도 이 정치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그쪽 지역이 당 지지율에 비해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이 마이너스라서, 그런데 경선을 하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과감히 결정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정영환 위원장한테 그동안 제가 일체 비판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조혜진은 당 지지율보다 많이 나옵니까? 김해에서? 경선을 하면 혼란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수많은 지역의 경선은 왜 합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설명은 김해 사람들의 부함한 도들 뿐이에요. 제가 지금 공관위원들한테 지금 묻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김해 현장을 내려가 본 사람이 있냐? 내려가서 예비 후보들 얘기 만나보고 김해 시민들 얘기 들어보고서 지금 결정하는 거냐 이거. 사천은 더 심각합니다. 제가 어제 사천 다녀왔습니다. 사천은 훨씬 심각합니다. 지금 당에서 세 사람으로 경선한다는 발표를 어제 오전 10시에 했어요. 그 세 사람이 서천호, 이철호, 그리고 조상규입니다. 근데 사천은 후보가 10명 가까이 예비 후보가 출마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의미에서 매우 부적절한 결정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이 사천이 3개 시군이 합쳐져 있는 곳입니다.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이에요. 인구가 하동군이 4만 명 좀 넘고 남해군도 4만 명 좀 넘습니다. 사천시는 11만 명이 넘습니다. 지역으로 가면 이른바 소지역주의라는 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가 공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역 의원 하영재,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쪽 사람이었는데 뭐 어쨌든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 사법 처리 때문에. 이 하영재라는 사람은 남해 출신이었어요. 하영재 전에 여상규라는 사람이 2번 했는데 이 사람은 하동 출신이었어요. 그러면 사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해 4만, 뭐 대략 4만입니다. 남해 4만, 하동 4만에 합쳐도 자기들보다 못한데 자기들은 10년 넘게 사천에서 국회의원을 못 낸 거예요. 제가 갔다 왔다니까요, 사천에. 어제. 사천 시민들 누구나 다 딴소리 안 해요. 이번엔 사천에서 국회의원 좀 냅시다.
그 다음에 이 지역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 이명박 때 공천 이 칼을 휘둘렀던 이방호 사무총장이 여기 사천 사람인데 나갔다 떨어졌어요. 누구한테 떨어졌냐면 강기갑이라고 공중부양했던 사람한테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이유가 이게 사천시인데 사천시가 옛날에 삼천포와 사천이 합쳐져서 사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삼천포 쪽 사람 인구가 사천 쪽 사람보다 조금 적어요. 강기갑이가 공중부양하는 재주로 이 지역 소지역주의를 적극 부추겨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사천 쪽의 강기갑이가 삼천포 쪽의 이방우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천 남해 하동 간의 소지역주의뿐만 아니라 같은 사천시 안에도 구 삼천포 출신이냐 사천 출신이냐 갖고서 첨예하게 갈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이 지역에 서천호, 이철호, 조상규 세 사람으로 경선하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 세 사람이 다 남해 사람이에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남해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명을 공천하겠다고 지금 나선 거예요. 그러면 사천 사람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한 10명쯤 난립한 이 후보들 중에 여론조사로 그동안 1위, 2위, 3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사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이번에 아예 컷오프 돼버린 거예요. 원칙도 없고 지역의 사정도 하나 모르고 더구나 이 세 사람 중에 서천호라는 사람은 사면도 되기 전에 대통령 사면 될 거라고 큰소리 치면서 비밀리에 공천 신청을 했던 것이 드러났어요. 자, 이런 회개망측한 이런 공천은 저 이재명이나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 짓이 다 이런 짓이에요. 지금 특정인을 딱 배제해 놓고 특정인을 공천 주기 위해서 사람 빼버리고 표적되는 사람들 여론조사로 돌려가지고 숫자 대충 나와간 거 가지고서 전화질 해가지고 아이고 뭐 적합도가 잘 안 나오네요. 이거 이재명이가 하는 짓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국민의힘 사천 남해 하동 지역에 공천으로 나타납니까?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사천 민심이 정말 흉흉했어요. 제가 어제 갔다 왔다니까요. 제가 비대위원들한테 묻습니다. 사천 남해 하동 한 번이라도 갔다 오고서 이 결정 내린 거냐. 경남이니까 영남이니까 공천만 하면 되겠지.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관위도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잘못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은 바로 잡으면 됩니다. 놔두면 터져요. 놔두면 터진다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참 분위기 좋았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예술로 가고 있다. 석동현을 봐라. 김성태를 봐라. 그러고 있는데 호사다마라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거 우리가 좀 잘못 판단했다. 우리가 현장 사정을 잘 몰랐다. 하고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박수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초 의리요. 지금 이 지역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은데 박성중 제가 110명의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중에 가장 전투력 강하다고 평가하는 박성중이 있는 곳입니다. 재선 의원으로 도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TV조선의 뭐 앵커였다는 신동욱이라는 사람이 공천 신청을 했어요. 지역에서 들리는 얘기 중에는 신동욱이 뭐 단수 추천, 전략 공천 받는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때 몸담았던 TV조선인데 성파갑에 석동현이 어이없이 컷오프 당하고 그의 백유종군 선언으로 국민의힘의 경선이 예술로 승화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석동현을 컷오프 시키고 공천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단수공천. 박정훈인가 하는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 앵커였죠. 거기에 이어서 서초을에 신동욱까지 다시 단수공천을 만약에 준다면 이게 국민의힘당 맞습니까? 아니면 TV조선당입니까? 좀 멋있게 경선한 모습 좀 봅시다. 국회의원 중에 제일 좌파와 잘 싸운 박성중하고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그래도 좋은 이미지와 팬들이 많이 있는 신동욱이 멋지게 경선 한판 붙자고요. 자꾸 여기서 뭐 전략공천이 어쩌고 단수 추천이 어쩌고 그렇게 옹색하게 놀았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정 어려우면 지역구 조정을 빨리 하든지요. 네, 오늘 고성욱 칼럼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 정영한 공관위원장이나 공관위원들이 스스로 우리는 완벽한 신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사람이니까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현장 다녀보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안 가본 현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 가봤어요. 김해을 가봤고 사천 가봤고 남동을 가봤고 충주 가봤어요. 수원 가봤다니까. 다 가보고 관계자들 얘기 다 듣고 지금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그런 멋진 용기, 아름다운 용기를 보고 싶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